But I pledged that we would bring back American liberty and leadership and make the United States the crypto capital of the world. This is really a big day. This afternoon, we take a giant step to cement American dominance of global finance and crypto technology as we sign the landmark Genius Act into law. So congratulations to everybody. This is a big deal.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 시점에 스테이블 코인을 선택했을까요? 전문가들은 여기서 미국이 안고 있는 부채 규모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미국 부채가 지금 35조 달러 정도 된다고 하고요.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는 더 많은 돈을 쓰고 싶어 합니다. 미국 정부가 더 많은 돈을 쓰려고 빚을 지려면 국채라는 걸 발행을 해야 됩니다. 문제는 현재 미국의 빚이 너무 많다 보니까 국채를 더 많이 발행을 하면, 즉 미국 정부가 빚을 더 많이 내면 사람들은 의심하겠죠. 야, 너희들 이렇게 많은 빚을 내면 갚을 수 있겠어? 그래서 그 누구도 미국 국채를 사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에 미중 갈등이 커지면서 일본과 중국이 미국 국채에 대한 비중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미 국채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있다는 얘기는 국채의 가격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금리는 반대로 오르게 됩니다. 금리가 오르게 되면 사실은 미국 정부는 빚을 내기가 어려워지겠죠. 왜냐면 나중에 그 이자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엔 미국 정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쓰긴 쓰는데 근데 누가 내 국채를 많이 사준다라면, 그래서 금리도 안정된다라면 고민을 했었던 거고, 그 역할을 스테이블 코인이 해주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통화가 아니에요. 스테이블 코인은 화폐인 것뿐이에요. 지폐 화폐를 이용할 거냐, 디지털 스테이블 코인 달러를 이용할 거냐. 스테이블 코인을 써도 역시 달러를 쓰는 거니까 달러 패권 전쟁에 유리한 거예요. 마침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금리는 1% 혹은 maybe even lower, 그거보다도 낮겠다라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기준금리를 인하할 여정은 당연히 있는데 중립금리의 레벨을 아예 낮춤으로써 추가금리 인하를 더 대대적으로 단행할 것이다. 양적 완화도 단행하겠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게 스테이블 코인이 입법되고 발효가 26년에 된다면 그럼 스테이블 코인은 추가적으로 단기 국채를 매입하는 장치, 그리고 연준은 장기 국채를 매입하는 양적 완화, 그러면 대대적으로 유동성이 더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은 중간선거 전략으로서 미국의 자본시장, 자산시장을 화랑으로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겠죠. 스테이블 코인은 새로운 통화가 아닙니다. 디지털로 옮겨진 달러입니다. 국채를 사고 금리를 지탱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달러를 국경 밖으로 흘려보내는 구조. 지금 이 순간에도 달러는 더 빠르고 더 멀리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디지털 달러는 어디까지 확장되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아시아의 대표적인 금융 허브, 홍콩으로 향했습니다. 홍콩은 동서의 금융이 만나는 도시입니다. 달러와 위안, 전통금융과 디지털 자산이 공존하는 곳. 그래서 이곳은 새로운 돈의 흐름을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도시에는 우리나라에선 쉽게 볼 수 없는 금융 인프라가 존재합니다. 바로 길거리 코인 환전소입니다. 我们在这个街上，因为尖沙咀比较多人嘛，这条街，然后一天可能进来咨询的客户也有30到40个。8月1号出了一个稳定币政策嘛，但在8月1号之前，很多客户他们是做贸易的，就比如说有些客户他在国外，他收不了他们的钱，银行的时间也很慢。那他们呢，基本上会用 USDT、USDC 这种稳定币来就是转给他们，然后他们会在这边取回现金或者到银行里面就是达到一蛮普遍的价值。那现在没有那么合规，这个事情可能政府现在在监管。 홍콩은 자본이 끊임없이 교차하는 도시입니다. 전 세계의 돈이 이곳을 거쳐가면서 환전소는 자연스럽게 거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국경을 넘는 거래가 늘어나면서 사람들은 은행보다 빠르고 제도보다 유연한 방식에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국제 송금에는 누구나 따라야 하는 정해진 길이 있습니다.
해외로 돈을 보내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시스템, 스위프트 결제망입니다. 스위프트는 어떤 두 은행이 우리가 너희한테 어떠한 환으로 언제 돈을 어떻게 보낼게 라고 메시징을 주면 그쪽에서 알았어. 우리한테 어떤 식으로 돈을 보내면 주면 돼. 그리고 두 은행이 메시징만 주고받는 것이고요. 실제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보통 칩스망을 따릅니다. 칩스망이 이 달러 결제망이고요. 이 달러 결제망은 보통 미국을 통해서 갑니다. 즉 메시징은 스위프트망을 통해서 가고 결제는 칩스망으로 가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약간 비효율적인 시스템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잡한 길을 돌아가는 국제 송금. 하지만 이곳 홍콩에서는 그 모든 단계를 쉽게 건너뜁니다. 이곳은 홍콩 중심가의 한 세탁소. 평범한 가게 안에 낯선 기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금을 넣으면 그 자리에서 다양한 디지털 자산을 구매할 수 있는 비트코인 ATM입니다. 홍콩 500달러 지폐를 넣고 QR 인증을 거치자 몇 초 만에 테더로 전환됩니다. 달러는 더 이상 은행을 거치지 않아도 언제든 움직일 수 있습니다. 나의 법정화폐의 가치가 굉장히 변동성이 높고 불안정한 나라의 국민이다라고 한다면 내 국가의 법정화폐를 사용하는 대신에 달러를 보유하고 싶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했어요. 결제망을 타서 뭐 계좌도 내가 만들어야 되고 심지어 불가능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많았는데 이제는 블록체인이라는 인터넷상에 내가 암호화폐 지갑을 가질 수만 있으면 언제든지 이제 달러랑 똑같은 가치를 가지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걸 내가 소유하고 이제 상점에서 이제 그걸 받아주기 시작하면서 그걸로 결제까지 가능하게 되는 거죠. 전통금융은 늘 계좌를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은행이 계좌를 만들고 국가가 그 계좌를 관리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이 질서에 균열을 내기 시작합니다. 은행 계좌 대신 지갑 주소로 자산을 보관하고 이동시키는 구조. 기존 금융과는 다른 방식의 새로운 시스템이 등장한 것입니다. 블록체인 지갑은 새로운 금융활동을 하는 저희의 관문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요. 우리 지금 급여 받으려고 하면 계좌번호로 받잖아요. 근데 만약 이걸 달러로 받는다, 아니면 금으로 받는다 할 때는 우리는 계좌가 아니라도 다른 형태를 찾아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 형태, 아니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급여를 만약에 받는다면 이걸 받아줄 수 있는 보관 그릇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지갑이고요. 어찌 보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상용화됐을 때 사용자마다 각각 이제 계좌처럼 보유하게 될 부분들이 바로 지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유통되는 스테이블 코인의 99%는 달러라는 점입니다. 이 말은 곧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로 확산될수록 달러의 영향력도 함께 확장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미국은 전쟁이나 협상 대신 디지털 인프라를 통해 달러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사실 중국은 일찍부터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민간이 아닌 국가가 직접 설계한 디지털 화폐, 바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입니다. 미중 간의 패권 경쟁에서요. 사실 디지털 통화에서 미국보다 중국이 훨씬 더 앞섰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중국은 디지털 위안이라는 이름으로 이 체계를 시험해왔고 무역 결제와 국제 송금에 활용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적용 범위는 공공 영역을 넘어 일상의 결제 수단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미국은 왜 CBDC를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한 2, 3년 전만 해도 CBDC가 꼭 필요하다. 그게 정말 미래를 바꿀 중앙은행의 중요한 화폐 발행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CBDCs are often met with a degree of suspicion from the retail public. So, for example, in the US, there has been a movement to essentially ban CBDCs, ban the ability for the Fed to issue a digital dollar. In other countries, for example, in Nigeria, the CBDC pilot did not go well. There was considerable pushback from the everyday public about using CBDCs and potentially facing the risk of surveillance. CBDC와 스테이블 코인.
중국과 미국은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는데요. 그 기준은 통제와 질서 차이에 있었습니다. 이 달러 패권을 유지해야만 한다라는 절체절명의 상황 하에서 그러면 미국도 역시 CBDC로 대응해 볼까? 근데 CBDC는 얼마든지 중앙은행이 감시 관리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는 그게 상대적으로 어울리지 않죠. 그러니까 CBDC보다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중국의 어떤 기축통화 패권 전쟁에 대한 대항마로서 달러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을 가져가는 것이다. 중국이 지금 제일 두려워하는 게 자본 흐름이거든요. 즉 중국에서 돈이 급격하게 빠져나가는 것을 제일 두려워하기 때문에 당연히 CBDC로 가는 것이고 스테이블 코인을 막는 것이고요. 어찌 보면 이 달러 패권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나라에서도 특정 돈을 통해서 거래를 하려고 하는 하나의 움직임인데 어찌 보면 다른 나라에서도 이 패권을 가지고 싶겠죠. 현재 중국에서도 디지털 위안화를 통해서 패권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 실제 무역 대금에 있어서도 결제할 수 있게끔 하는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서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외교권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경찰권, 그다음에 여기에는 또 화폐 발행권이라든가 통화 조절 영역도 있는 건데 보통 일반적인 국가들이 이런 화폐에 대한 발행권이라든가 통화 조절권이 없게 되면 사실은 국가를 통제할 수 있는 그 수단이 많이 없어지게 됩니다. 중국이란 국가는 누가 보더라도 아직은 공산주의, 즉 사회주의 국가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이 사회주의 국가 중에서도 통제 국가죠. 요거는 국가 체제와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돈의 기준을 정할 것인가? 누가 돈의 흐름을 통제할 것인가? 기축통화를 둘러싼 경쟁은 이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갈림길에서 어떤 길을 택하게 될까요?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통화인 스테이블 코인의 확산은 좀 불가피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놓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온화에 있잖아요. 이제 주권을 상실하게 되는 이제 이런 상황도 저희가 맞이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온화 스테이블 코인을 빨리 도입을 해서 우리가 그 수요처를 그리고 글로벌 포지셔닝을 넓혀가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고 그러한 효용성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누가 만들 수 있겠느냐. 저는 그 부분에서는 단연코 민간 부분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민간은 또 누구겠느냐. 은행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비은행 금융기관도 될 수 있을 겁니다. 핀테크 기업도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특장을 가지고 있죠. 또 그리고 유통 플랫폼 기업들도 굉장히 이쪽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데 잠재성을 있잖아요.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어떤 식으로 이 이용자들을 보호할 것이냐, 제도적인 안정성을 마련할 것이냐가 한국은행의 관심인 것 같고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국회랑 뭐 한국은행이랑 또 우리 산업에서도 충분히 조율 가능한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여러 가지 이 금융계의 혁신을 가져올 거기도 하지만 금융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산업인 만큼 속도에는 좀 차이가 있지만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하다는 데는 거의 제 생각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있어서의 안정성은 코인을 발행하면서 법화를 얼만큼 안정적으로 보관하느냐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그 보관을 금융당국이 얼마나 잘 감독하느냐 이것이 핵심이다. 그래서 저는 그 보관은 은행이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은행만이 발행할 수 있게 한다면 이 혁신 기업의 이 혁신이 없어져 버린다. 시장에서 그 경쟁을 통해서 무엇이 세계 사람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하다고 인식돼서 많이 사용하느냐. 이것이 핵심인 것인데 은행이 하면은 안전하고 은행이 아니면 안전하지 않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가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시장에도 맞지 않다. 그리고 글로벌에도 맞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것을 지키기 위해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야 된다. 돈의 모습이 바뀔 때마다 세상의 규칙도 함께 바뀌어 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돈이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자국 화폐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도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여는 새로운 금융의 길, 어디로 향할까요?